한국 출란 누구나 쉽게 키우는 방법. 배양장에서 좁은 화분을 무기질 난석으로 심어서 묵은 상태 건식수 경재배로 길러 온실 속에 화초가 돼버린 난초들을 구입해 집에서 기르면 그런 환경을 못 맞춰주니까 잘 죽어버려요. 이렇게 난초를 키우다 보니 전문 에란인들도 고가품들 많이 죽이고 일반인들은 난초는 키우기 어려운 것이고 집에 가져오면 거의 다 죽는 줄 알아요. 사무실 같은 곳에 가서 보면 서양난이든 동양난이든 온전하게 크고 있는 난초가 없습니다. 우리 선조들이 키우던 방법으로 넓은 화분에 유기질 식재로 심고 일반인들도 좀 쉽게 기르게 하자는 내용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영상 잘 보시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전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릴게요. 옛 선비들의 난초 그림 중 화분까지 그린 것은 적은데 겸재정선의 그림 독서여가에 나온 난초 화분이나 흥선대원군의 난초 그림에 나오는 화분을 보면 넓고 커요. 1914년 일제강점기 때 난초 그림에서 처음으로 좁고 길쭉한 화분에 난이 심어진 것을 보았는데요. 아마 이 무렵부터 일본의 영향으로 좁고 긴 화분에 무기질 화산석으로 심은 것 같아요. 우리 일본식으로 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. 우리 옛날 선비들이 키웠던 이 방식, 큰 화분에 심은 거, 이게 우리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초보 에라인들이나 일반인들은 이렇게 키우면은 맞는 것 같아요. 안 죽이고. 근데 작은 화분부터 키우면은 많이 죽는 것 같아요. 우리 지금 전문 에라인들도 보면은 저 작은 화분에 키워가지고 안 되니까 남 비양지를 짓고 거기다 가가지고 가두리 양석기는 따닥따닥 넣어가지고 정말로 애쓰고 또 그래도 죽고 그러는데요. 물론 일본같이 집이 따닥따닥 작은 데는 그렇게 키워야 마른 양을 킬 수가 있겠죠.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감상하기에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일반인들도 좀 쉽게 키울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은 일반인들도 이런 난초 한 푼 갖다가 집에 놔두고 감상하면 안 죽이고 그냥 편하게 키울 수 있을까? 막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, 근데 이렇게 키우면은 우리 전문 에라인들은 싫어하잖아요. 상인들도 이런 나는 안 사잖아요. 묘하게 뿌리가 하얘야 되고, 저는 작은 분에 심은 난석에다만 심은 난초만 선호를 하더라고요.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. 이건 태극선인데요. 제가 우리 남회원 동생한테 태극선 좀 달라고 했더니 가지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세 촉을 가지고 왔었어요. 세 촉을. 그래가지고 이쪽에 한 촉, 두 촉을 띄었는데 지금 금년에 한 촉에서는 한 촉이 나오고 이쪽에서 이만큼 나왔나요? 이렇게 키우면은 키우기는 쉬워요. 번식도 잘하고 강하고. 이 중수 같은 것은 역시 큰 화분에 심었는데 금년 심어 보십시오. 잘 크잖아요. 특별하게 관리도 않습니다. 물만 주고. 요번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그 남해 박양수 형님께서 그냥 땅에 심어라. 땅에 심은 실험한다니까 준다 해가 줬는데 땅에 심고 요건 좀 또 큰 화분도 한번 심어보고 싶어가지고 큰 화분도 심어놨는데 신화 잘 나오고 두축 나오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작은 분에 심었으면은 참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큰 화분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좀 쉽게 키우면 난 수요도 늘어나고 난 키기 별로 어렵지 않더라, 멋있더라. 그래가지고 에라이 인구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아우 황짜증. 우리 아저씨 진짜 말이 많죠? 크크크. 싫어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. 하하.
이끼로 심은 것은 분갈이하지 않고 적당히 보충해주면 돼요. 유기질 발효비료를 이끼 속에 넣어주고 필요한 만큼 이끼를 감싸주고 화분에 넣으면 끝이에요. 이 난분은 사각 바구니에 난석과 상토를 섞고 태극선을 심었는데요. 이것도 분갈이는 없습니다. 그냥 이끼 걷어내고 발효 유박비료 듬뿍 뿌려주면 됩니다. 비료를 주면 꼭 덮어줘야 효과가 좋습니다. 이렇게 심으면 물주기가 좀 어려웠는데요. 건조가 너무 잘 되니까 거의 매일 물을 줘야 잘 큽니다. 물주기가 번거로우니 이렇게 심는 것은 비추천입니다. 유기질 비료는 흙이든지 이끼든지 꼭 덮어주세요. 이것도 분갈이는 없어요. 발효비료만 듬뿍 줍니다. 이렇게 큰 화분에 심은 것이 제일 좋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 물 줘도 되고 2주일에 한 번 줘도 되고 3주에 한 번 줘도 돼요. 자화 색설이다 해가지고 명명품 못이다 했는데 퇴촉 2촉짜리가 2년 만에 꽃 3개를 달았네요. 색설인데 큰 화분 속에 촉촉한 식재와 유박 발효 비료 효과라고 봅니다. 자화 색설 금산이네요. 금산. 산이끼로 덮는 것은 상토보다 보기 좋고 표면이 마르면 먼지 날리지 말라고 이끼를 사용합니다.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물질 시스템 만들 거라고. 부엽토에 심은 지는 3년 되었네요. 3년 만에 절반이 가라앉았습니다. 부엽은 매년 보충해줘야 될 것 같네요. 여기에는 생강근촉 2개와 벌브 2개를 심었는데 2개는 아주 잘 크고 하나는 빛이라고 또 하나는 죽었어요. 나중에 보니 물주기를 잘 못한 거였어요. 바구니 속이 너무 빨리 말라서 말라 죽었어요. 바구니가 더 깊고 부엽을 많이 넣으면 건습의 차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. 바구니에 심은 것은 다른 것도 몇 개가 말라 죽었는데 가능하면 바구니에는 심지 마시기를 권합니다. 부엽토가 없어서 상토로 채워졌네요. 이 화분이 정선의 독서여가에 나온 화분하고 크기나 모양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 난분은 난석과 화초화분 식재, 상토가 혼합된 것이에요. 분갈이는 안 해주고 발효비료만 줍니다. 난석으로 심는 작은 화분을 제외하고 모든 화분은 분갈이를 하지 않습니다. 대신 유기질 발효비료를 계속 넣어줍니다. 정리해드릴게요. 난석으로 심은 작은 난분에 유기질 비료 주면 안 됩니다. 플라스틱 바구니에 심은 것은 건조가 잘 되니 물을 자주 주세요. 식재가 부엽토, 상토와 난석의 혼합토 등 바구니에 심은 것들은 건조가 잘 돼요. 산이끼나 수태에 심은 것은 좀 다른데요. 바위에 붙은 거친 산이끼에 심은 것이 가장 좋아요. 수입산 부드러운 산이끼는 물을 너무 많이 머금으니까 섞어 쓰시고요. 수입 수태는 쓰면 안 됩니다. 작은 난분에 쓰는 건 잘 모르겠는데 큰 화분에는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제 이 난초도 작은 분에서 큰 분으로 옮길 거거든요. 엄청 크죠? 근데 이 작은 분에 있던 것을 큰 분에 옮겨서 우리 일반 폐난석이나 상토로 심으면은 언능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. 일단 난석으로 크게 심은 다음에 1년 지나면 이제 그때 아무거나 심어도 됩니다. 오늘은 여기다 심을 거예요. 생활도 버릴 수도 없고. 이 난초는 큰 화분에 난석으로만 심고 유기질 비료를 주고 키워보려고 합니다. 그대로 쏟아붓고요. 영상 즐감하셨어요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 화분이 작은 곳에다 이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힘들더라고요. 분갈이 끝났네요.